한국 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간이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어떤 호흡을 하며 그 호흡이 어떻게 움직임을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그 호흡의 어떤 운용과 그리고 속도의 변화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좀 다루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 춤은 보면 이렇게 호흡을 컨트롤하거나 그런 속도 그리고 그런 어떤 무게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정중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흡을 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움직임을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今天我们立德路2号非常荣幸邀请到来自韩国的李正润老师莅临我们的立德路2号。How are you? 매우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굉장한 영광이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Can you introduce yourself in Mandarin? 我是台北艺术大学舞蹈系老师李正润。老师，我们非常荣幸邀请你到台湾来。从2018年，你开始在台北艺术大学开始授课。那在授课期间，你也在台湾参与很多不同的舞蹈制作。那可否跟我们分享一下你在做舞蹈教育上面你的理念呢？ 저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과 춤에 대한 인식이나 저의 신념을 타이완에서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춤을 다른 나라에게 소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세계가 변화하고 또 나아가 또 한국 춤이라는 것을 또 알리기 위해서는 꼭 시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에서의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 또한 매우 가르치기도 했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만은 아시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가지고 있었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역사와 그리고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문화의 차이에서도 오는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감동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춤을 지금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그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 아무래도 대만에서 굉장히 우수 교육기관인 대만 국립예술대학의 학생들 또한 그러한 어떤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열정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었고 그리고 귀 기울여 주었고 그리고 같이 춤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역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경험이었습니다. 춤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닌 거죠. 마치 그 삶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을 처음 만날 때 춤의 기술을 좀 더 모두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자연에 가까운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모든 것을 좀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편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그들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那可否跟我们来聊聊看，你在台湾做教学的时候啊，台湾的学生的特质给了你一些什么启发呢？那台湾的舞者们跟韩国的舞者们身上的特质跟气质又哪里不一样呢？ 한국 춤 역시도 우리가 숨을 쉬고 그리고 그 숨을 통해서 근육을 이용을 하고 그 근육 속에 그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의 그 표정, 감정들을 담아 표현하는 것은 모든 세계의 춤이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만의 학생들에게도 그런 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국 춤은 호흡을 에너지를 어디에서부터 끌어와서 그거를 몸으로 통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내는지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말보다는 같이 함께 춤을 추고 그리고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그들이 계속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유도했던 방법이 좀 더 나았던 것 같고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미래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수업이나 그리고 안무나 춤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만의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 자기 춤의 전공 분야를 하나의 춤에 매달려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편인데 대만의 학생들은 다양한 장르의 춤을 모두 다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다른 점이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대만의 학생들은 이스턴과 웨스턴의 춤을 동시에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부분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其实我一开始要上这堂课，我有点紧张，因为我自己本身我身体蛮中规中矩的，然后老师不管是小的这种韵味，或者是大的，就是要这样子的，对我来讲是比较难的，所以第一堂课我整个就很紧，就我完全不知道要怎么样做这些东西。 因为以前我是学习那个民间舞出身的，所以就是对于那个民间舞的律动，然后还有一些身体的那个柔软度，其实我还算蛮能掌握到的。但我觉得他的东西最难的应该是，就是韩国舞的那种韵味。挑战的地方应该就是老师的韵味吧，因为就是可能是因为老师他 已经是由很里面的东西去发出来的那个感觉跟眼神，就只是一个很简单的动作，他不动，可是他的意识投射出来，就已经可以让我感受到那个张力跟动作的感受。然后就是我们也在试着揣摩这些东西，老师在上课的时候就会时常的引导我们，用不同的意象，可能就是看到一片草原啊，或是看见天空海。 然后想想鸟叫声，想想鱼在水中吐泡泡那种感觉，然后我们就身体要感受那个漂浮感，然后可能你没有什么在动，但是你的意念要传出去这样子。
这一学期不只是动作上的学习，就是会更关注到里面的自己吧。对，因为他很多时候他其实没有他要你 show， 就是太表现你自己，但反而是你去感觉里面的自己，然后就是那一点点，我觉得是最难，然后在这一堂课学到比较多的。刚刚老师提到的呼吸的部分，其实对东方舞蹈来讲是非常非常重要的。就是不管我知道在韩国或是台湾，我们都会有练习太极的部分。那呼吸调息对东方思考是非常重要。那又跟芭蕾舞那种就是要比较提升上扬的呼吸又完全不一样。所以老师可以待会跟我们分享到说，您在如何来引导台湾的这些舞者们，如何能够来明白老师在做呼吸上面训练的时候，那如何带着他们，然后跟身体跟动作结合在一起呢？ 가장 큰 특징을 보면 그 동양의 춤들은 보면 자연에서 많이 영감을 얻어서 그리고 오랜 시간 쌓여온 그런 역사의 시간들에서부터 사람들 속에서부터 그 전통춤이라는 그리고 그 한국춤이라는 것들이 파생되고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 숨에 대한 어떤 깊이나 그 단지 숨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는 없지만 그 호흡 안에는 시간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춤은 좀 나이가 오랜 세월 그리고 그 세월이 묻어나면 좀 더 그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것처럼 그 숨 안에도 보면 그들이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삶의 시간 동안에 다양한 자연에서 얻은 경험치들이 그 숨의 길이와 그리고 그 깊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서양과 동양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자면 서양 춤은 좀 더 하늘로 지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호흡이 많이 지향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동양의 춤은 땅과 굉장히 친숙하죠. 모든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땅속에서 얻어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좀 더 땅속으로 호흡이 내려가고 그 땅속의 호흡을 호흡과 함께 그 신체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중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굽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무릎이나 그리고 발바닥 그리고 이 단전이라는 이 센터죠, right?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땅과 함께 끊임없이 커넥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기의 흐름과 움직임들을 조정을 하고 높낮이를 바꾸고 속도를 바꾸기도 하고 다시 거기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내서 그리고 이 공기와 함께 표현해내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이치처럼 대만의 타이치처럼 오랜 시간 동안 수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사상과 신념과 모든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다양한 호흡들이 좀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한국 춤의 특징은 다양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시간과의 또 연관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오랜 시간 삶을 이어온 우리보다 선배들이나 또 이렇게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저희들보다 오랜 경험과
다양한 감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춤에 담는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담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을 아무래도 표현해내는 데는 젊은 친구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움직임을 하는 것보다는 좀 얼마만큼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동안 겪어왔던 삶에서 겪어왔던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 그 음악과 함께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느냐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因为现在一般的民众啊，可能大家都不太记得自己在呼吸当中跟着生命一起在往下走的这个流程。那一般民众们来讲，我们如何也能够找到呼吸的艺术呢？ 숨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생명 속에서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그 숨이 있지만 가끔씩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멈춰 설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휴식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춤에 대한 어떤 명상법이라는 것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탑하고 자기가 어떤 숨을 쉬고 있는지 그 숨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숨에 대한 길이와 그리고 내 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때로 멈춰보기도 하고 때로는 좀 길게 들여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숨의 끝 길이가 물론 내 숨에 닿을 수도 있지만 그 숨이 나아가서 어디에까지 이르러서 닿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떻게 호흡을 떨어뜨리고 흔들리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맺어서 홀드할 때도 있고 풀어놓을 때도 있고 움직임의 다양한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동작들도 있지만 숨에서부터 그걸 기초를 한다면 정말 자기만의 움직임, 자기만의 숨에서 비롯한 자기만의 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춤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춤이 다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좀 그 다양함 속에서의 좀 신선한 춤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내 숨을 어떻게 쉬고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좀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Right.
我们常常能够在老师您的舞作当中看到了非常深厚的传统舞蹈的底蕴，但是又能够结合当代舞蹈的人文跟思维。那是什么样的训练背景跟是创作过程中研发出属于您自己的舞蹈风格呢？ 저도 어릴 때는 좀 그 움직임에 대한 테크닉 그리고 좀 제 춤의 형태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외국 생활을 하고 또는 대만에서의 시간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이렇게 무용이라는 어떤 작업을 통해서 외국을 다니다 보면 제가 가끔씩 한국을 오히려 되돌아보게 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저를 내 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가끔씩 제가 있던 곳을 떠나와서 그 자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돌아가서 좀 이런 식의 춤과 그리고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접근을 춤에 대한 접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함축적이고 좀 더 단순한 이야기 그리고 과장되지 않은 그리고 완전한 것에 대한 창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늘 주변에서 겪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자연과 순응할 수 있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춤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지 않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그리고 제가 뭐 음악이나 다른 미술이나 다양한 것들과 함께 제가 지금 이 움직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를 춤추게 하는가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춤에 대한 형식미는 좀 버려지게 된 것 같고 춤에 대한 테크닉보다는 좀 더 인문학적으로 춤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하고 내 존재를 계속 찾아갈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저로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전통과 창작은 저에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끔씩 전통은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제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부분을 발견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동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결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 전통과 창작이 분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따라 춤은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진화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역시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는 큰 의미에서 분리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 또한
오랜 시간 전에 창작이 되었고 새로 만들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我看过有些韩国的书画啦，或是一些文字，或是不同的艺术呈现，或是音乐也好。然后呢，我就会看到韩国有很多不同艺术方面都会讲到天地人这件事情。那这件之于老师在做艺术创作的时候，是否也有把这种跟天、跟自然、跟地、跟人之间做一个很紧密的结合跟思维呢？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이 그 대자연 속에 아주 작은 하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작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큰 우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 대우주 속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춤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과 그 안에 공간과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상황들이 늘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무용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에 접근을 하게 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기능적으로 아니면 좀 철학적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뿌리는 땅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서 밟고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큰 그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정말 다양한 삶의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가 삶이고 그 삶 자체가 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너무 큰 의미인 것보다는 우리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신체 구조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단전이라는 이 센터라는 것들도 그렇고 아래서부터에 오는 그런 받침과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이 것들을 우리의 에너지나 기운들이 늘 그렇게 접촉하고 있고 늘 그 안에서 생활하고 밥 먹고 자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플레이그라운드죠. 노는 놀이터에서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내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활 방식에서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그런 천지인이라는 그런 것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통춤을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춤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근을 할 때 보면 늘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이 보내주고 있는 그런 에너지와 땅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걸 운용해 나가는가 굉장히 흥미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Small, up, down, second, right, and 1, 2, 3, 2, 3, 2, 3. 호흡은 우리가 2, 보통 코와 입으로 back. 기능적인 역할을 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지만 한국 춤의 호흡은
코와 입이 아닌 무릎과 그리고 발에서부터 지면에서부터 숨을 들어 마시고 그 숨들이 몸을 통과하고 그 숨들이 몸을 돌아서 때로는 내뱉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오기도 합니다. 모든 신체가 지구와 하늘과 땅과 맞닿아 있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제 손이 코와 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코와 입이 아닌 발과 땅과 교감하고 있는 발 그리고 무릎 그리고 공기를 건드릴 수 있는 손과 모든 감각들을 이용을 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뱉는 느낌으로 운영을 해야 좀 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자연에게서 얻는데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이 땅이나 바다나 또 하늘에서 또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 자연에 기도하고 자연에게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이제 춤이나 노래나 다양한 문화로 또는 예술로 발전이 된 것 같은데 그러한 점에서 자연이라는 영감은 우리에게 빼어놓을 수 없는 가장 큰 바다가 아닌가. 예술을 하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얻기 위한 가장 큰 어떤 무엇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在2018年您来到台湾的时候，是您第一次来到台湾吗？那您对台湾的印象是什么呢 ？What's your image about Taiwan? 대만은 참 따뜻한 나라인 것 같아요. 물론 날씨가 기후의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만 사람들의 친절함과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순수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달랐고 또 중국과는 또 전혀 다른 문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나 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바삐 지내는 뭐 물론 이런 세계가 모두가 그렇지만 제가 대만에 왔었을 때 그리고 그 지내는 동안에 보면 좀 여기는 이게 뭐라고 해요? 아직 좀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여유가 많이 느껴지고 또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시기적으로 저한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이 나이에 제가 대만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지내는 동안에 느꼈던 거는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에서 여유롭고 그리고 생활 하나하나 그리고 작은 것에서 나름의 큰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저한테 올곧이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만이라는 나라는 그런 시간을 저한테 주었고 그래서 제가 모든 면에서 감사하게 대만을 둘러봤고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2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그 공허함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좀 제가 살아온 것에서 잠깐 이렇게 정지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때마치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고 모든 것을 놓고 대만이라는 곳에 와서 좀 스스로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집중할 수 없었던 제 자신과 제 몸과 생각들한테 큰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잊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처음 춤이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 춤을 중요하게 내 삶에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작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들 그리고 저의 그런 감정들이 조금 거기에 녹아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하면서 그 안에서 춤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고 대만이라는 곳곳을 다니면서도 좀 그런 식으로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모든 것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한 것들을 많이 비워내기도 했고 굉장히 작은 것에서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춤을 생각하기 전에 자연과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많은 영감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거나 대만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곳을 다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운동을 하거나 몸 관리를 하는 걸 이외에도 역사가 깊이 배어 있는 오래된 유적지라든지 그리고 자연을 품고 있는 그런 어떤 건물, 건축 그리고 또 그런 곳에 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또 어떤 분위기들 그런 것에서 많이 영감을 얻기 때문에 많이 새로운 어떤 곳을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설레어하는 편입니다. 대만도 굉장히 한국이랑은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더 이렇게 조용하고 좀 느리지만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랑은 좀 굳이 다른 거를 찾자면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녀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대만은 그래도 오랜 시간 있으면서 타이페이를 비롯해서 그리고 타이난 그리고 뭐 가오슝 그리고 또 동부 지역인가요? 화롄이라든지 그리고 또 좀 더 전통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핑동 지역이라든지 많이 다녀보면
작지만 굉장히 큰 나라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왜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은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고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꿈이 있다면 춤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국경도 사라질 수 있는 미래가 올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소통을 해 나가야 한다면 뭐 무용단이 됐건 춤의 그 어떤 장르에 대한 벽은 좀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적어도 아시아의 뭐 예를 들면 대만과 또 한국인과 뭐 아시아 국가의 무용수들과 함께 활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고 또 저한테 뭐 롤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또 아티스트들과도 같이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그런 한국이라는 지형적인 어떤 그 곳에 제 무용단이 속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여름에 제가 대만의 무용수 4사람을 데리고 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 한국에 있는 제 무용수들과 함께 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공연을 올리는 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那接下来老师您的规划是什么呢？ 아직은 뭐 우리가 내일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잠시 숨을 좀 고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또 대만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대만에서 느꼈던 많은 감정들과 춤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또 나름 정리를 하고 또 그게 나에게 다음 행보에 어떻게 또 도움이 될지 또 지금 돌아가서는 떠나오기 전과 그리고 돌아가서의 제가 또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필요한 곳에서 또는 제가 춤을 출 수 있는 곳 그리고 뭐 무언가를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느 곳들이 있다면 아마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또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今天非常荣幸邀请到李正瑞老师来与我们分享您在传统舞蹈跟当代创作上面的心路。那在未来里面呢，我们更希望在亚洲，在全世界都能够欣赏到李正瑞老师您的创作。 Thank you. 谢谢。 Thank you，谢谢。